예,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눠준 재개발 교회 관리 핵심, 그러니까 찾기 핵심 그 부분들 잘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단계고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들 좀 잘 확인하시고 의문점이나 걱정되는 사항들 혹시 있으시면 거기다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저한테 꼭 전화를 주세요. 여기 보면은 상담 전화 010-2461-5985.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정말 비용으로 봤었을 때 몇 억에서 몇 수십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이.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제 강의는 일반적인 강의인데 교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이렇게 강의 들으시다 갑자기 이건 어떻게 되지 궁금하시면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꼭 저한테 전화 주셔서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부산이라서 안 가고 대전이라서 안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데 여러분 무슨 차비가 필요하고 저한테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단계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부족한 내용들은 저한테 꼭 문의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네.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초기 대응 단계에 있는 것들 같아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교회적으로 상의하셔서 의논하셔서 그 방향성을 정하는 거 무척 중요하고요. 빌드업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 협상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살 길은 협상이다. 왜 그러냐? 법률적 근거가 없다니까요. 아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나친 게 있는데 여러분 관리처분 단계에서 교회 문제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관리처분해야 됩니다.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근데 교회 어려우니까 다 교회를 빼놓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빼놓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법적으로 싸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협의도 안 해놓고 법률적 어떤 근거도 안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나서 관리처분을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관리처분 인가 받은 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법적으로 싸워서 관리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무효화. 그러면 관리처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걸 그냥 무효화 하겠습니까? 교회하고 빨리 협상해서 이 비용 드릴 테니까 우리 이렇게 협상해서 끝내십시다. 얼른 그렇게 나오겠지요. 협상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위를 선점하는 겁니다. 우위. 모르면 우위를 선점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밑에서 처분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조합협상 노하우 3대 원칙 기억하세요. 첫째, 적극적인 협상 준비와 대응 정보를 축적해라.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배워야지요.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가서 보세요. 물론 이제 유튜브는 많은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 재개발 지역의 그 주택을 어떻게 사면 나중에 수익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문제들 갖고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너무 이렇게 제 본업에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이 유튜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테마별, 제목별 하나하나 유튜브를 해서 당장 12월부터 계속 올릴 겁니다. 계속 올려서 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거기서 제목 보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고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언제라도 밤낮 없이 토요일 주일도 상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1억을 덜 받고 더 받는데 1억 덜 받았을 때 여러분 헌금으로 1억 어떻게 모읍니까? 예? 10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협상 하나 잘하면 1억에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찾아야 돼요. 적극적인 협상 준비와 대응 정보를 축적하라. 아까 그것처럼 이렇게 그 빌드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빌드업의 핵심이 뭐냐? 관공서를 자주 찾아가세요. 예? 아니 모르는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모르는데. 예? 관공서에 가면 도시계획과 또는 아예 요즘은 재개발과도 있어요. 재개발 정보과 무슨 재개발 1과, 2과, 3과. 예? 관공서에 가면요. 구청이나 시청에 보통 뭐 구청이죠. 구청에 가면 이 일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 주무관도 있고요.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어요. 그런데 주무관이 실제적인 것은 다 담당하는데 주무관이 잘 알까요? 제가 주무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무관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그런 사원들이 주무관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답답하면 제가 가르쳐주면서 합니다. 가르쳐주면서. 근데 팀장은 좀 알아요. 옛날 계장이라고 그랬어요. 계장. 계장은 좀 알아요.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알고 좀 알아요. 더 잘 아는 사람은 과장이에요. 과장. 여러분들이 무슨 뭐 주무관이라고 그래서 못 만나고 과장이라서 못 만나고 뭐 계장이라서 못 만나고 여러분들 민원인이 못 만날 거 있습니까? 시장도 여러분은 직접 가셔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장도, 부시장도, 국장도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가서 알아보고 듣고 부탁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소홀하지 마세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모르면 찾아가세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면요. 이 사람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 여기저기 확인도 해보고 그래갖고 나중에 전화를 해줘요. 예? 무슨 목사님이시죠? 아까 오셔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 알아보고 하니까 이렇답니다. 예? 이러고 알려줘요. 근데 그것도 100% 신뢰하시면 안 돼. 허가권자는요. 허가하는 그 과정에서만 알지 우리는 허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민원 협상은요.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100% 신뢰하지 마시고 아유 공무원이 한 얘기니까 당연히 맞겠지. 맞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상황은 계속 파악하면서 가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상황. 두 번째, 협상은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협상은 타이밍이에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초기 대응 단계, 그러니까 초기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철시켜 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권리를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도요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얼마를 자부담해야 될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참 하여간 이상한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대가 1000세대예요. 1000세대. 그 개발하는 조합원이 1000세대가 1000명이 있어. 조합원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얼마를 이렇게 몇 억을 보상을 해주는데
이걸 1000명이 나누면 불과 그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을 갖고 있는 조합장이나 대의원들은 이거 교회에 이거 보상해 주면요, 여러분들 자부담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러면요, 평당 예를 들어서 뭐 자부담 하는 게 한 300만 원 되면 더블로 돼갖고 한 600만 원 되는 줄 알아요. 그래봤자 5만 원? 평당 10만 원? 뭐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얘기해서 많다 적다로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조합원이에요. 아, 저 교회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될 게 되게 많대. 이래 버리면, 되게 많은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대. 이래 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조합원들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 갖고, 안 좋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서 가면, 아, 그 교회에 100억을 보상해 줘야 된대. 그러면 우리 사업은 이 교회 문제만큼은 100억을 보상해 줘야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그냥 초기 단계부터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을. 그래서 100억에서 20억 더 달라. 응? 어떤 이유로. 그러면 20억 더 인정해 주는 거는 120억을 주는 게 아니라 20억을 더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막 가다가 그 교회 120억 줘야 되는데 조합원들 난리 납니다. 거기 왜 120억을 줘야 되지? 120억에 대한 근거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 줘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했다고 막 이러면서.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협상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다. 예? 그러나 늦은 게 아니다. 그때라도 해야 된다. 예? 그 노량진에 있는 모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교회는 계속 협상을 해서 그 구역의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도 계속 반대를 해갖고 그 가운데 교회를 재척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 가운데로 이렇게 길이 나요. 2차선 도로가. 오로지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2차선 도로가 나요. 그리고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총회 때 제가 세미나를 할 때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다 끝났죠. 왜냐하면 그냥 존치되고 재척되고 뭐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동작구청인데 동작구청에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저는 이 교회 교단의 무슨 장로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그 담당자한테 설계도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설계도. 그 계획 개발을 하는 그 개발에 관련된 설계도를. 그 설계도를 딱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두고 그 교회 주변이 높이 9m로 옹벽을 쌓는 거예요. 옹벽을. 예? 교회 500평 이렇게 있어요. 500평 요걸 두고 도로가 딱 이렇게 통과하고 거기를 옹벽을 9m를 쌓았어요. 9m 위에 뭐가 아파트가 건축되어지는 거고 9m 위에 거기에 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9m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예? 갑자기 비 막 폭우가 쏟아지고 요즘 막 스콜 현상이 일어나갖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래갖고 물이 갈 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 교회가 3층인데 3층짜리 교회인데 이렇게 보면 옹벽밖에 안 보여요. 예? 조망권이 없는 거죠. 관련된 일조권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예요. 심각한 설계적 오류예요. 그래서 담당자들 다 불렀어요. 불러갖고 이거 왜 이렇게 설계했냐. 인허가권자가 이런 것도 모르고 허가를 내줬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는데 자기들 다 모르겠대요. 그냥 절차에 의해서 그냥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교회로 와서 온 성도들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교회를 이렇게 재직시키고 잘 지켜냈지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을 가지고 목사님 장들 모시고 조합에 갔어요. 조합 갖고 이런 상황 아니야. 그때는 알지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알죠.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어? 그냥 뭐 모르는 거죠.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보상을 해달라. 그래갖고 한 4개월 이상 협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얼마를 받아냈냐면 21억 6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아무런 비용도 아무런 것도 다 끝났는데 21억 6천, 그거는 제가 산정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래갖고 협상하고 협상해서 2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 상황에 맞게 해서 받아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잘못 받아낸 건가요? 안 받아낼 돈을 받아낸 건가요? 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건축되어지고 뭘 하면 계속 그런 피해를, 조망권에 대한 피해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라도 받아냈던 겁니다.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나중에 그 아파트 짓고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자기네 땅에다가 옹벽 쌓는 거니까. 그럼 우리 그때 가서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할까요? 타이밍은 놓친 게 아닙니다. 네? 언제라도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에서 최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연구해서 찾아야 돼요. 네? 그게 초기 단계라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마요. 세 번째,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라. 이게 바로 빌드업이에요. 조합장 너무 믿지도 마시고 너무 거리감을 두지도 마세요. 수도 없이 찾아가세요. 조합에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떤 상황이야? 우리 교회에서 뭐 총회해? 그럼 빌려줄게. 장소 대여해줄게. 우리 교회에서 총회해. 이런 호의를 보여주세요. 충분히. 사람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 도와준다는 그런 초기 단계부터 또는 그런 도와준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요. 조합장 마음 가운데, 대의원들 마음 가운데 교회 잘해줘야지. 예? 건축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대화가 쉽지 않습니까? 예?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서로 신뢰가 확실히 있거나 또는 협상 우위를 확실히 내가 차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협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가 없다? 계속 쳐다보지도 않는다? 금천구에 구역이 있습니다. 신통계획이라고 해서 구역이 있어요. 이 교회는 재산 가격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1,800평만 쏙 빼놓고 주변에 있는 전체 개발되는 게 5,000세대가 넘어요. 5,000세대가.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기 가면은 이 교회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 교회 빼. 그래갖고 교회와 속해 있는 1,800평만 쏙 빼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지금 재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계획 단계가 지금 초기 기획 단계, 계획 단계. 예?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교회하고 같이 이제 구청에 들어갔어요. 금천구청에 들어가서 시장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 가까이를 여기에 이렇게 속해서 지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애써왔는데 왜 이걸 빼놨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포함시키면 저기 사랑의 모교회처럼 500억 달라고 그럴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초기 단계부터. 그런데 거기 빼면 완전 이건 슬럼화 되는 거예요. 슬럼화. 주변에 아주 삐까번쩍 거의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만 1,800 지금도 보면 그 주변에 그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조그만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한다는 게 모든 명분이에요. 명분.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주변만 개선을 안 해요?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만약에 그 땅을 두고 지금 약 한 1,500평 되는데 교회 규모가 그거를 지금 한 40년 됐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거를 새로 지려고 그러면 1,500평만 준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요? 총 사업비가 15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 이 150억 이상을 교회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새로 짓습니까? 그러나 그 주변에 같이 들어가서 재개발이 된다면 150억이라는 그 규모는요, 그 전체 5천 세대가 바라볼 때 자부담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부담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670평이거든요. 670평의 땅을 가져가고 종교 부지화하고 그 땅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면 아파트를 150억 이상 정도로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추진위원장은 뭐냐면 교회 싫다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아무리 가서 설득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구청 찾아가고 시청 찾아가서 계속 인허가권자를 계속 설득을 해요. 그러면 인허가권자는 제일 무서운 게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추진위원장을 계속 불러요. 야, 이거 이렇고 이렇다는데 왜 빼나? 집어넣어. 지금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뭐냐면 민원적인 관공서, 인허가권자에 대한 민원적인 그런 대응입니다. 대응.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조합이나 또는 허가권자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돼. 소통. 그리고 협의도 해야 하고, 예? 우리가 잘 몰랐으면 또 배워서 그 정보를 알아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까 재척하고 존치라는 게 뭔지 아셨죠?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르면 그냥 재척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포함시켜서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데 존치는 하면 안 돼요. 존치는 그 땅 그대로 두고 건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주변에만 아파트 생기면서 그 존치한 땅값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고 그 존치된 땅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좋은 효과는 조합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10원 한 푼도 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내 땅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면서 내 땅에 대한 그걸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땅 500평이 있는데 지금 내 땅은 상가부지 500평인데 어느 날 500평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500평을 주는 게 뭐냐면 그린벨트 500평이에요. 예? 지금 실감 있게 느껴지세요? 내 땅 상가부지 좋은 상가부지 500평 가져가고 그린벨트 500평 똑같이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린벨트 500평이면 이거 뭘 할 수 있습니까? 건축할 수 있습니까? 땅값은요. 이런 현상을 벌어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치시키면 안 돼요. 적극적인 협상 준비와 대응 정보를 축적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교회 내에 대응 조직을 잘 구성하세요.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교회 내에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쪽 지역에 이 상황에 잘 아는 분들이 서로 수많은 정보를 이렇게 찾아서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들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무슨 협상위원회, 교회의 협상위원회 또는 비대위,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등등, 하여간 뭐 이름은 그렇게 뭐 강하게 안 줘도 되지만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조직을 만드냐고 그러냐면 교회 내에는 또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당신이 잘 아니까 당신 다 해. 나는 시간도 없고 생업도 바쁘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나서서 좀 해. 그래갖고 어느 누구 한 분을 세워놔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일에는 책임과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생기잖아요. 그죠? 잘 될 경우도 있지만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잘 될 경우는 칭찬은 인색하고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다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어디 다른 교회 보니까 이만큼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협상 못했어?
그래갖고 그분한테 자꾸만 책임 전가를 하면 이분 교회 신앙생활 못해요. 예? 나중에는 결국 그분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응하고 함께 결정해서 함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자. 그거예요. 예?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 아닙니까? 누굴 잘하고 못해서 뭐 내보내고 쫓겨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저 부산에 있는 모 교회부터 이 일을 몇 년씩 고생한 자기 비용으로 고생한 그 장로님이, 위원회 장로님이 결국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대응 조직 잘 구성하자. 뭐 도시개발 진행되고 있는 절차 단계,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파악하셔서 그 파악에 따라서 대응 상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협상의 결과로 대토를 받아. 아까 서울시 지침 얘기했죠. 법은 없어요. 서울시 지침, 땅 대 땅, 예? 같은 평수 대 같은 평수, 그 다음에 건물 같은 평수 대 같은 평수의 건물을 건축할 비용, 그 다음에 이건 안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청할 것은 지작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영업손실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영업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지만 실제 피해가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보상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동산의 정보를 면밀히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거 땅이 몇 평인지,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용도가 뭔지 이런 거 다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교회는 대지 위에 지목상 대지라고 써 있는 게 많아요. 종교부지? 그런 게 있나요? 종교부지. 그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 근데 종교용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용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특별한 도시 개발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니면 그거는 그냥 다 대지예요. 대지. 예? 가장 가치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파악을 하셔고, 그 다음에 주변에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장로님한테 전화하셔갖고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문제야? 뭐가 문제야? 하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잘했어? 이런 것 좀 수시로 물어갖고요. 발품 파세요. 발품. 예? 여러분이 찾지 않는 권리는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품 파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협상 타이밍 놓치지 말자. 예? 도시개발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협상은 어려워져요. 예?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사업 당사자, 그건 이제 조합이죠. 또는 뭐 LHD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구두 약속에 현혹되지 마라. 목사님, 제가 뭐 목사님을 뭐 속이겠습니까?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조합장이 수시로 얘기해요. 예? 왜? 동네 사람이잖아요. 조합장 동네 사람이잖아요. 동네 사람. 아유, 목사님하고 저 벌써 관계가 몇 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안에 있는 것은 서류와 그 서류를 승인하는 조합총회의 승인만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회 건축부지가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개발자는요, 일단 종교부지는 빼놓고 합니다. 개발자는 일단 처음 기획 설계에서 종교부지를 빼놓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게 순서가 다 이 절차법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법으로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못 집어넣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 있죠. 중대한 변경이라고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설계를 다 다시 해야 되고 시간을 버려서 그 각종 그 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변경해서 받아야 돼 갖고 몇 년을 또 다시 해야 돼요. 그걸 조합에서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 부지 안에 놓고 지금 현재 이 현존을 하니까 짓겠다라는 마음을 들으면은요, 우리 교회 부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게 설계 안에 부지가 종교 부지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또 그 부지 안에 보니까 단독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3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예?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개 교회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초기 단계,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 부지가 설계되어 있어야 된다. 예?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냥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100이라면 법으로다가 다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건 10도 안 됩니다. 10. 예? 자, 보상 절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를 해서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10억이래요. 10억. 감정평가를 자기네들이 해버려요. 그냥 우리가 노 해도 땅하고 건물에 대해서 해버려요. 그래갖고 10억이래요. 우리는 그만한 거 사이즈 가서 하려면 50억 들어가는데 10억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10억 주겠다는 거예요. 통보해 주는 거예요. 10억. 그래가지고 이게 10억 받아갖고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냥 시간 막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억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지방토지위원회 보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토지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지방토지위원회 가면은 우리가 보상하는 금액에 아무리 높아야 20%밖에 안 높아져. 그러면 이거 핸드폰 좀 가져. 20% 정도밖에 안 높아져요. 그러면 지방토지위원회에서 20% 높아져봤자 2억. 그러면 10억에서 얼마 들은 거예요? 2억 늘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 결정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수용할 수 없다. 그래갖고 중앙토지위원회에 다시 그거를 이제 불복을 한 거죠. 우리가 지방토지위원회 걸 갖고 못한다. 그래서 중앙토지위원회에 다시 불복을 해서 보상가를 높여달라. 그러면 얼마 정도 높아지냐면 10% 정도밖에 안 높아져. 그러면 10억이면 1억이야. 그럼 3억밖에 안 높아져. 예? 결정돼 버렸어요. 예? 지방토지위원회에서 결정돼 버리면 이 돈을 공탁에 맡겨버려요. 공탁에. 예? 공탁에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의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조합으로 이전돼 버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이게. 예?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럼 중앙토지위원회에서 10% 높아졌어. 이것도 이거 말이 안 돼. 예? 50억이 필요한데 10억에서 2억 높아지고 1억 높아져봤자 뭐예요? 그래서 다시 감정평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기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 증액에 대한 행정소송. 그것도 변호사 사가지고. 예? 그럼 얼마 정도 높아지는 줄 아세요? 많이 높아져요. 5%. 5% 높아져. 그러면 그런 과정을 법적으로 아무리 해야 얼마 높아요? 35%가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협상을 잘하면은요, 50억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10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50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에서 시작해버리면 많이 받아야 13억 5천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적 소송은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그거라도 받으려니까. 그래서 협상 굉장히 중요하다. 5번째, 각 사업 단계별 유일한 무기는 오직 뭐예요? 민원이에요, 민원. 법으로 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고, 민원으로 하는 건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러면은 단체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집단 민원이에요, 집단 민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해야 자기가 나중에 차기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또 구청장도 연임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민원에 대한 것은요, 찾아가는 거 제일 효과 있고요. 첫째, 찾아가는 거. 둘째, 서면으로 내용 증명 보내요. 누구 앞으로? 구청장 앞으로. 예? 답은 누가 와요? 담당이 검토해서 구청장 앞으로 답이 와요. 예? 그 답으로 오는 것은 뭐예요? 구청 또는 관공서와의 약속이에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 민원으로 그러니까 문서로서도 내용증명본에서 하는 것도 좋고, 하여간 이런 등등의 일을 계속 진행해서 오로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관공서의 구청장 또는 담당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자, 관공서가 뭐가 있어요? 허가권 있잖아요, 허가권. 근데 허가를 늦게 내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예? 한 달 이자가 수십억이 날라가요. 그러면 허가권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허가권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민원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민원이 유일한 우리의 무기다. 예? 무기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라. 결국 빌드업을 아무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골인을 넣어야죠. 골을 넣어야죠. 그게 협상의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초기 단계, 또 조합,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소통해갖고 사업 진행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 수집해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면적 동의나 서류, 도장 날인들은 절대 신중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장 찍어주는 것보다 안 찍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도장 찍어준다고 해서 일 못하고 도장 안 찍어준다 해서 일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해요. 할 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찍어주는 도장은 결국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자승자박하게 만든다. 그 도장으로. 왜냐하면 도장을 찍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법률적 효력을 그 조합이나 시행자나 누구에게나 줄 필요가 없어요. 뭐 도와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줘도 사업은 합니다. 갑니다. 도장 찍어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업 단계별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문서, 내용증명이 됐든, 또 내용증명에서 조합자하고 합의를 하면은 변호사 데리고 하세요. 변호사 데리고. 심지어는 공증을 하세요. 공증하셔야 돼요. 나중에 발뺌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관계관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되고, 협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척하면 협상이 안 됩니다. 이 좀 일배반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막 아는 척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수용하는 것만큼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해줘. 그러면 돼. 예? 이거에 대한 명분만 갖고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아는 척하면 그분들은 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엮여요. 예?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 계속 그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밀당을 잘해. 밀고 당기기 잘하셔야 돼요. 그 협상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요즘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서 쫓겨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안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방심해가지고. 그래서 10시가 다 됐어요. 12시가 다 됐어요. 2시간 다 됐는데 절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서 꼭 잘 대응하시고 조합과 잘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LH와도 협상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LH, SH, 또 관에서 주도하는 그 어떠한 사업이라도 여러분 사업 시행자와 잘 협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재개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뭐 아까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도심 복합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LH가 주관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강제 수용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협상이 잘 안 먹혀요.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동네가 개발되어지는지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방법식부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관청에 가서 우리 교회 부지가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생명중앙교회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청에 가서 우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지가 여기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거든요. 도심주택개발사업에 종교부지를 넣질 않아요. 근데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랑 내일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갔어요. 관공서 갔어요. 가서 담당자들 다 불러놓고 도면 다 가져오라 그래서 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제 목사님께 있다고 그런 건 뭐냐 그랬더니 아, 그 구역 내에 목사님의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그 도면이 아니라 지적도죠, 지적도. 이거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몇 번, 10번, 20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순간 잘못 그 단계를 넘기면 다시 되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심각하구나 또는 그 심각성을 막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하려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드린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을 자칫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넘겨서 그 타임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과도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정말로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고 우리 교회 지키기 이거 정말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구나. 오늘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오늘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교회 당장 급한데 내가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다고 하면 한 분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제가 그 모든 전화상으로 모든 것으로 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고 참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점심시간 12시가 됐는데요. 식권이 있나? 식권 받아갖고 식권 안 받으셨죠? 식권 받으셔서 지하 1층에 내려가시면 식사를 한식 뷔페로 맛있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꼭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